이런저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또 발표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기술을 발휘해서 15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위즈덤 하우스 박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자분의 말씀대로 제가 발제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제가 다음 성장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인데요. 이게 뭐 출판 산업 전체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출판사가 종합출판사로 이야기되는 곳이기 때문에 종합출판사의 맥락에서 다음 성장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PT 자료에는 차례 정도의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고자 준비한 주제는 이 다음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인데요. 앞서도 살펴봤듯이 출판 시장 전체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고 그 안에서 여전히 산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기대받는 이 종합출판사의 위치를 바탕으로 당면한 현실 상황과 고민들 또 과제와 전망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물론 종합출판사라는 지칭이 정리된 개념은 당연히 아니고요. 보통 수십 명의 편집자가 연간 세 자릿수의 책을 펴내는 한국 종합출판사의 출간 규모를 감안하면 저 스스로도 제가 일하는 출판사 전체를 아우르면서 대표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적확한 근거나 지표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업계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상호 이해와 공감 속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앞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어느 정도 상황을 종합출판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드러난 의미에 집중하면 종합이라는 뜻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펴낸다는 의미일 텐데 규모가 있는 종합출판사가 그렇다고 모든 분야를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이 충분한 조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업계 내에서 종합출판사라고 하면 그 출판사가 펴내는 분야보다는 회사의 규모가 그 인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일지 짐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을 높게 두면 연간 200억 원 매출을 지속하는 출판사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을 조금 낮게 두면 연간 100억 원 매출을 지속하는 출판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분야를 아우르지 않고 이 정도 매출을 지속하긴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분야와도 어긋나는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기준을 지속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00만 부짜리 도서를 한 종 내면 100억 매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해를 기준으로 두기보다는 5년, 10년 단위로 매출을 지속하고 있는 곳을 종합출판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얼마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위 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마 20곳 이내일 것이고요. 하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30-40곳을 넘어서 세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은 보통 기준이 낮아지면 피라미드형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요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플레이어가 드물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플레이어들의 각사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을까요? 앞서 뭐 200억, 100억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최상위 뭐 5개 내외 출판사가 아마 연간 400억 원 내외 매출 규모를 이루고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 규모를 뭐 200억에서 300억으로 본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출판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과 우리 한국 출판 시장 비교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것이 초대형 출판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압도하는 이런 플레이어는 한국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급간 내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규모의 출판사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합 출판사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을 도모해 왔을까요? 조금 길게 보면 그 20세기 이전, 21세기가 아닌 20세기 얘기를 꺼내야 될 텐데요. 한국 출판업이 이제 초기에 성장하는 시점부터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종합출판사로서의 위용을 유지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출판사들은 대체로 해당 출판사의 주력 분야를 선점했거나 시장을 창출하면서 지금까지 자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문학 분야의 민음사나 창비, 자기개발 분야에서의 김영사,
또는 IT나 외국어 분야에서 길벗 같은 출판사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시점에서는 종합출판사로 올라온 출판사들의 성장 전략은 투자와 확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적극적 투자로 그 종합출판사에 올라선 곳이 문학동네라고 하겠고요. 또 앞서 이제 제가 언급한 종합출판사에 드는 다수의 출판사가 어린이 분야 사업이나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점에서도 종합출판사로 올라서기 위해서 분야의 확장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이미 분야별 강자가 그 자리를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과감한 투자나 또는 문학 어린이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확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종합출판사의 수효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경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종합출판사들이 성장이 좀 제약되고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성장을 도모하고 있느냐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도서 외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출판사는 대체로 종이책 기반의 출판사였고 투자와 확장 역시 종이책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웹툰과 웹소설을 살펴봤듯이 이제는 출판계 내에서도 이런 부분의 사업 확장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산북스랑 위즈덤 하우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그 해당 사업의 규모가 그 회사 매출에서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거나 종이책을 압도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규모 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취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이나 영상화에서 확장 여지가 종이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아니지만 큰 글자 도서 제작처럼 이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 내 필요 수요를 대행하는 사업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책 공간 사업이라고 할 북카페 운영들도 꾸준히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점의 채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뭐 이 대목은 종합출판사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종합출판사가 그 흐름을 주도해 온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전만큼 시도되지 않지만 한동안 홈쇼핑이 큰 단기 매출의 중요한 이제 시도였고요. 또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구 시장도 같은 맥락에서 활용되는 창구라고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작은 출판사나 작은 서점 등의 이 작은 규모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뭐 펀딩이라든지 또는 동네 서점과 협업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는 종합출판사가 그 영역까지 좀 진입하거나 때로는 차지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자면 이제는 대형 서점 규모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이제 쿠팡과의 직거래 부분도 전체 시장을 실제로 키울 수 있는 방향이냐에 대해서 종합출판사들의 고민이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과 규모의 확장을 꾸준히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음에도 현 시점 한국 출판계에서 종합출판사들이 놓인 위치는 어떤 한계에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을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일단 출판 시장 전체의 규모입니다. 네. 뭐 전체 출판 시장의 규모도 그렇지만 각 출판사의 매출도 상위 출판 종합 출판사들의 매출이 뭐 점진적 지속 상승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기반 매출은 거의 변하지 않고 특정 해에 베스트셀러가 10만 부, 20만 부 단위 베스트셀러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정체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겠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제 어린이 분야의 유아 분야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덜 띈 측면들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그 코로나 상승 국면이 완전히 끝나면서 이 성장 동력이 새롭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런 주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비용 문제는 뭐 너무 심각하죠. 내년 초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종이값 인상도 들 수 있겠고요. 또 한국의 종합출판사들 다수가 신입이나 저연차 채용보다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과 인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 개별 도서의 기대 판매치는 계속 낮아지는 수준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출판사가 좀 놓인 어려운 대목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비용들을 종합출판사라는 규모의 부분으로 좀 규모의 경제로 풀어보려는 시도들도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비용 상승 구조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이슈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기대 독자 수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올해 신간 중에 밀리언셀러 없었습니다. 네. 하프 밀리언셀러나 30만 부 수준의 베스트셀러도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실제로 대형 베스트셀러를 기대하고 기획하는 종합출판사에서도 과거에 10만 부 기대했던 기획이라면 지금은 3만 부에서 5만 부, 과거에 3만 부에서 5만 부 정도를 기대했던 기획이라면 지금은 1만 부 정도로 예측하는 현실이 지금 업계 내에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안하면서 큰 성공이 다른 손실을 상쇄하는 과거의 방식이 더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는 염려가 적지 않고요. 그 회사별로 상황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이제 하한선을 보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상위 종합 출판사들의 그 비용 구조를 봤을 때 종당 손익분기점이 실제로 3천 부를 넘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된 선택, 또 차별화보다는 유사한 성공의 사례를 따라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도되기 쉬운 구조인데요. 실제로 근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빅셀러 가운데 대형 출판사, 종합 출판사가 아니라 오히려 중소규모의 출판사에서 시도됐던 책들이 다수 있다라는 점도 뭐 우연의 겹침이긴 하겠지만 묘한 장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때 우리 내부에서보다 바깥쪽에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 염려하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해외 시장입니다. 뭐 해외 시장은 실제로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은 이제 지점이긴 하겠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여전히 작은 수준이고 종합 출판사라고 해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여력이나 전략이 충분하지 않은 형편이겠습니다. 실제로 인력을 채용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극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결국 큰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가 필요한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도서 시장에서의 대형 성공 사례가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게 제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입할 때 벌이는 경쟁과는 구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출판사들이 같은 콘텐츠를 두고 비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특정 콘텐츠에 이제 호응하는 개별 출판사의 계약이 다수다 보니까 이 계약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데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이나 영상화 같은 2차 사용에서도 사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근래 이제 계약을 해 보신 분들은 너무 아시겠지만 특히 여기서 이제 성공의 사례가 높은 픽션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출판사 수익 배분 자체가 저작권자 중심으로 아주 급격하게 기울어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5대 5가 많았지만 지금은 9대 1도 많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의 세일즈도 개별 출판사가 인력과 비용을 지속하는 방식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제도 기사가 나서 출판계분들이 많이 올리고 계신데, 인수합병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한국 출판사 사장님들을 한두 분이라도 만나보셨다면 이것이 왜 불가능한지 너무나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종합출판사라고 해도 대부분 오너십을 바탕으로 출판사의 문화나 지향, 그리고 사업 방향까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업계 내 사례도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정도가 출판사의 오너, 그러니까 대주주가 바뀌었던 이제 경험이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정말 이런 인수합병이 적극적으로 벌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합병의 임팩트와 기대 자체도 낮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한계와 돌파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제 고민과 도전을 해야 할까라는 지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지만 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의 이제 상황이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합출판사가 스스로 묻고 답해야 될 질문을 몇 가지 나눠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종합출판사의 경우입니다. 자기 출판사에서 내는 책을 자기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가를 되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와 감당도 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닌가? 네, 규모의 확장과 속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출판사에서 내는 책인데도 우리 출판사의 극소수만 그 책을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다수의 구성원은 읽고 있지 않다. 출판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문화 산업인지를 고려해 본다면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그런 직원들에게 얼마나 입체적인 평가 기준과 합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이제 분야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아우르지 않고 1만 부를 내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 기준을 둔다면 그 출판사가 건강하게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 출판 인력 시장의 상황상 종합 출판사가 대부분 마지막 직장입니다. 중소출판사에서 오히려 경력을 쌓고 종합출판사에서 데스크를 보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랬을 때 종합출판사가 최소한의 업계 내에서 다른 출판사, 특히 더 작은 규모의 출판사들을 성장한 사람들을 데려다 쓴다면 그만한 충분한 합당한 보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내용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출판사에서 데뷔하는 작가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한 권만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간을 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셀럽들을 우리가 그 섭외하는 게 많은 종합 출판사들의 또 과제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저자로서의 성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한번 써서 이제 어떤 시장에 성과를 내는 방식의 접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내는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성공에 주목하고 있는가 실패에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은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지점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메가 히트셀러의 경우에요. 아버지 해방일지를 유시민 전 장관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았다면 그 책이 그렇게 될 줄 되었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콘텐츠에 그 성공의 방정식을 도입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다수의 콘텐츠를 꾸준히 출간한다면 어쨌든 실패는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부 아까 이제 BEP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도서들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그 최소한의 방어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건강하게 다양한 책들을 종합출판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형 종합출판사 사이에 어떤 협업들에 대한 고민이나 시도가 충분히 있는가. 물론 업계 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시장 규모에서 그 종합출판사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곳들 사이에 충분한 교감이나 협의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이라든지 시장에 대응하는 부분들 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실제로 독자를 늘려가는 부분에서 가능한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대형 출판사들에서 독자 커뮤니티 관련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출판사는 그걸 이제 클로즈드로 운영하고 어떤 출판사들은 그 채널 플랫폼 안에서 다른 출판사의 책들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시도들이 좀 더 늘어나야 종합 출판사들의 어떤 업계 내에서의 명망과 뭐 위신과 또 의미와 존엄이 충분히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